자, 134페이지 그 중과세를 보겠습니다. 일단에는 중과세는 5가지가 있습니다. 세법에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세율로 따지면 3개입니다. 왜냐면 얘 하나고 얘네 둘이 똑같고 얘네 둘이 똑같아요. 그죠? 이제 사치성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그죠? 대도시, 대도시. 그러니까 대도시 2개, 과밀 2개죠. 그럼 과밀 2개는 세율 구조가 같고요. 대도시인 대도시끼리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과밀억제권역은 어디를 말하냐면 수도권을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인데 거기를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르면 3가지 권역으로 나눈다. 그죠? 지금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뭐 과밀억제권역, 뭐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관리를 하죠. 그럼 여기서 과밀억제권역은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서울은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 뜻이 뭐예요? 과밀을 억제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는 이미 그 지역이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과밀화가 돼 있어. 한마디로 지금도 복잡해 죽겠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뭔가 또 들어오면 더 복잡해지니까 들어오면 중과세 한다 그런 뜻입니다. 둘 다 그런 뜻이고요. 얘는 사치성이잖아요. 말 그대로 뭐요? 사치성이니까 일반적인 필요한 생활체가 아니라 사치성으로 사니까 당연히 중과세겠다. 별장을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우리가 나 반지야 월세 살아. 근데 뭐라 그래? 너 반지야 월세 사냐? 그래 깜보니까 야 내가 얘기 안 할랬는데 내 이래봐도 경기도 양평에 별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겠어요? 지하에서 반지하 월세 살면서 나 경기도 양평에 별장이 있어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 별장이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비분 베이스로 뭐가 좀 있고 그리고 뭐 별장을 또 사는 거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네가 별장을 살 정도면 그만큼 능력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능력도 많다는 얘기야? 세금을 낼 능력도 많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너는 능력이 많으니까 뭐야? 세금도 많이 내. 그래서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뭐라 그래? 야 그렇다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라 그래요. 그럼 사지 마. 세금 내기 싫으면 안 사면 되잖아. 그죠? 능력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사지 마. 세금 낼 능력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사지 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네가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세금을 낼 능력도 많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성은 5가지가 있어요. 뭐 별걸 오선주라 그러는데 이 별은 뭐야? 별장이에요. 별장. 별다방 할 때 별이 아니라 별장.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 5가지를 엮어서 별골 오선주 그래요. 오선주 여자 이름이죠. 선주 이름 참 착하게 생 이름만 보고 겁나 착하게 생겼죠. 근데 알고 보면 성격 그지 같다는 얘기죠. 별골 오죽하면 호가 별골이겠어. 아유 별골 오선주양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별골 오선주 5개인데 그래서 이 5개가 사치성 제한에 들어가요. 그럼 사치성은 중과세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중과세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자, 여기 끊고 자, 그냥 이거 보면 이게 몇 퍼센트 이거 끊고요. 자, 여기다 얼마를 더하라는 얘기일까요? 금방 아니지. 죄송해요. 전 시간에 보인 걸 지금 물어보면 네가 어떡하니. 지금 쉬는 시간 10분이나 하셨는데 우리 머리도 그냥 바로 그냥 냉각돼가지고 생각 하나도 안 돼. 바로 물어봐도 애매한데 그죠? 얼마? 그치. 이게 2%니까 이거의 몇 배? 아, 그거 4배 똑같잖아. 그럼 8%잖아. 8%. 그 얘기잖아. 여기다 8%를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죠. 그러면요. 별장을 사면 취득세 몇 %를 내라는 얘기일까요? 12%? 12%도 되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4%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는 11조 1항 7호 남이라고 지정을 한 거잖아요. 얘는 근데 표준세율이니까 별장을 매매로 사게 되면 표준세율이 4%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8% 더해서 이렇게 내란 얘기고 별장을 상속받으면 2.8%가 표준세율이죠. 그럼 여기다 얼마를 더하고 8% 더해서 얼마? 10.8% 이 뜻입니다. 그죠? 요게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결론 얘가 지금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냐면 똑같은 거 여러분. 개정 전후 세율이 같다.
여기 출발한 거야. 자, 보세요. 얘가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을 거 아니에요. 사치성을 취득하면. 그럼 취득세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겠죠. 근데 이때 당시 취득세를 5배 중과했고요.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그러면 매매로 사게 되면 등록세는 유상승계니까 아까 우리 매매할 때 1000분의 40 그랬죠. 그게 지금 취득세가 2%니까 거기서 뭘 빼버리면 취득세 2% 빼버리면 걔가 옛날에 뭐야? 등록세 세율이잖아. 그럼 매매가 4%니까 취득세 2% 빼버리면 등록세 얼마 냈다는 얘기야? 2%. 그럼 등록세 2% 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취득세는 5배 중과세 했다는 얘기죠? 이때 5배는 몇 퍼센트를 의미할까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개정 전후 세율은 같고 개정 전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라고요? 뭐 하나밖에 없었다냐? 몇 프로? 2%. 그 얘기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거의 5배니까 얼마야? 네, 그래요. 10%. 이렇게 했다는 거야, 중과세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얼마 낸 거야? 12% 냈죠. 그럼 지금도 몇 프로가 나와야 돼? 12%. 아까 그러니까 매매가 4%에다가 더하기 8%니까 12%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내용이 다. 그래서 뭘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내용이 또 있어요. 근데 일단 얘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세율이. 자,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거나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대. 자, 그럼 이 얘기는 과밀억제권역이 얘들이 어쨌든 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공장을 지으면 공장만 짓는 게 아니잖아. 누가 와? 사람. 공장 직원들이 있을 거야. 그 회사 직원들이 늘어나죠? 그럼 사람이 늘어나면 뭐가 있어야 돼? 집도 더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냥 뚜벅이요? 다 걸어 다녀? 아니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아니죠? 차를 타고 다니잖아. 그럼 자동차가 늘어나죠. 그러면 도로도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집도 부족하고, 그럼 어떻게 해? 야, 집은 지으면 되고, 도로는 넓히면 되지. 말이 쉽죠. 서울은요, 서울시에서 이 현재 여기 우리 있는 여기 인평구 있죠? 이 앞쪽에 있는 도로 양쪽으로 1차선 못 넓힙니다. 이거 넓힐 때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도로 공사하는 비용 얼마 안 들어요. 뭘로 죽어? 보상비로 죽는 거야. 이 보상 어떻게 줄 건데 다 이 많은 걸. 만약 여기 라인 여기 중간 벽까지만 딱 저기 수정이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거 잘라가지고 벼른박에다가 세면트 공구를 해가지고 벼른박에 페인트 한번 싹 칠하면 끝나? 아니잖아. 보상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전에 성남인가 어디서 뭐 1km인가 그 포장하는데 포장비를 500억 들고 보상비가 2,000몇 억 들었다 했어요. 실제로. 이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방법 뭐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오면 중과사겠다. 그러니까 얘는 왜 중과사는 거야? 늘어나는 걸 방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증설이잖아요. 새로 짓거나 늘리는 걸 중과사한다는 얘기죠. 그 승계 취득은 중과사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 있는 거 취득하는 건 안 하는 거지. 여기도 법인이 왔어. 근데 본점과 주사무소가 왔다는 얘기죠. 그럼 본점이 왔다는 얘기잖아. 그게 또 뭐예요? 또 사람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증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면 중과사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하고 얘 차이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100분의 400이냐? 100분의 200이냐? 왜 그러느냐? 요거 있죠. 요거하고 얘네들은요. 원래 취득세에 있던 애들이야. 원래 취득세 중과세였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 똑같아요. 얘는 5배 중과세, 얘는 3배 중과세였어. 그러면 얘가 몇 프로였어요? 10%. 얘는 6%였지. 둘이 몇 프로 차이 났어? 4%. 지금도 몇 프로 차이 나야 돼? 4%.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 8%잖아. 이렇게 하면 얘 4%지. 둘이 몇 프로 차이 나? 4%.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치성을 외우면 과밀억제권역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 100분의 사치성이 100분의 400이니까 과밀 나오면 100분의 200 이렇게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얘는 좀 다르죠? 이렇게 돼 있죠?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세 100분의 200을 뺀다. 그러니까 표준세율 3배 하고 거기서 마이너스 4% 한다는 얘기죠? 자, 이건 똑같아요. 자, 이게 보세요. 왜 그런지. 자, 틀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자, 얘가 대도시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대도시란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는 대도시인가요? 대도시 맞죠? 대도는 거의 대도시죠. 뭐 서울에 비하면 조족 지뢰지만 그 대도시예요. 여러분 이제
대전은 대도시인가요? 그럼 여러분이 멈칫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야, 대전도 대도시냐?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서울에 사시니까. 실 이해 안 되는 거 뭐라겠어요? 제가 안산에 수업할 때 안산에서 대전은 대도시죠 그랬더니 거기서 멈칫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잖아요. 안산 얘는 시고 대전은 광역시잖아. 그럼 당연히 그 대도시라고 맞다고 해야지. 멈칫하는 거. 왜? 자기들이 뭐라는 거야? 자기는 명색이 어디 산다는 거. 수도권이다 이거지. 어이가 없는 거지. 참.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평택, 경기도 평택도 대도시 거기도 수도권이거든요. 그죠? 그럼 걔도 수도권이네.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럼 걔들이 뭐라 그래? 여기가 평택이야. 여기 라인 바로 옆에가 천안이야. 그럼 뭐라 그래? 여기서 길 건너서 어이 촌놈들, 너 지방 사니까 공기도 맑고 살기 좋지 이럽니까? 나는 수도권 살아가지고 공기도 탁하고 힘들어 이래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 자, 이 대도시는 그런 대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말합니다. 어디? 과밀 억제권역을 말합니다. 근데 왜 용어가 틀리냐? 얘가 취득세, 얘가 원래 등록세에 있던 애들이에요. 그죠? 그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등록세는 대도시라 표현을 하고 그 밑 단서 조항에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왜냐면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 따로 냈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는 공장, 법인 일단 공통이죠? 근데 이거는 등록세 중과세였는데 등록세를 어떻게 했냐면 얘는 뭐야? 취득세는 거꾸로 중과세 안 하고 뭐 할 때만 등록세만 3배 중과세를 했어요. 자, 그럼 따져볼게요. 자,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2%. 그죠? 얘는 2%밖에 없었잖아. 근데 공장을 신설하게 되면 무슨 등기를 합니까? 보존 등기를 하죠. 원시 취득으로. 그 옛날 등록세 원시 취득세율이 얼마였냐면 아까 원시가 표준세율 2.8%잖아요. 그럼 거기서 취득세 2% 빼버리면 얼마야? 0.8%. 그거의 몇 배? 3배. 38은 24, 2.4%죠. 2.4%. 그럼 얼마나 했어? 4.4%. 그럼 지금도 몇 프로가 나와야 돼? 4.4%가 나와야 돼요. 자, 아까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라겠죠. 그럼 신설이 지금 원시가 표준세율 2.8%죠. 요거의 몇 배라고요? 3배. 아씨 어렵네. 그죠? 소수점까지 나와가지고 326, 38은 24, 8.4죠. 자, 여기서 4.4가 나오려면 여기서 얼마를 빼줘야 돼? 또 너무 어려운 거 있죠? 지금 소수점 나오고 막 골치 아프다. 지금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벌써 얘기하면 어떻게 8.4에서 4%가 나오려면 얼마를 빼줘야 돼? 제가 이걸 이번 주에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걸 하니까 다 뭐하고 대화도 안 해. 막 마치 무슨 미적분 푸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갑자기 심각해져요. 그죠? 빼기 4%하면 되죠. 빼기 4%. 그럼 4.4가 나오잖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질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표준세율 2.8이잖아. 그죠? 그거의 3배죠. 100분의 300이 3배면 4.4잖아. 그럼 여기서 얼마를 빼줘야 돼? 4% 빼줘야죠. 그걸 뭐라고 그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이 아까 4%라 했잖아. 그거를 그러면 4.4. 똑같아지죠. 이해 가시죠? 그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돼 있었죠. 옛날에는 그냥 뭐라고 돼 있어? 얘는 취득세 5배 중과세. 얘 3배 중과세. 등록세 3배 중과세. 이게 끝이었거든. 근데 이게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이걸 맞추다 보니까 말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저 할 때는 5배, 3배였거든. 저희 때는 5배, 3배. 그죠? 근데 2011년도에 개정된 거니까 이게. 그죠? 제가 지금도 이거 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제가 같이 공부했던 애 중에 여자인데 그때 당시 제가 30대, 뭐 33넷 됐을 것 같아요. 여자애. 아줌마죠. 근데 늦게 왔어요. 학원을 늦게 왔어. 한 3개월, 4개월 전에 왔나 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수업만 듣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뭐 특강도 듣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아침에 수업 듣고 오후에 특강하면 특강 듣고 저녁 수업 듣고 그거만 하는 거야.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한테 와가지고 저 공부할 때 오빠 이게 5배 중과세잖아. 얘가 3배 중과세잖아요. 그래서 뭔데 뭐냐. 오빠 이게 사치성 계산 그러니까 사치성이니까 얘는 5%고 얘는 3%란 얘기죠. 그 얘기 지금도 기억나요. 5배, 3배인데 얘가 어설프게 듣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이해한 거야? 이게 원래 2%인데 얘는 사치성이 5%하고 얘는 3%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내가 그래서
야, 너 그래서 공부 어떻게 하려고 하냐? 시험 어떻게 하려고 하냐? 아니, 그냥 열심히 하고 하면 하는 대로 하는 거죠. 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거 설명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5배란 얘기고, 3배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막 거기 쓰러져. 아, 5배란 얘기예요? 5%가 아니라? 이제 그게 5%가 아니라 5배예요. 5배. 근데 결론은 붙었어요. 걔가 내가 그랬어. 야, 너는 할 일이 없다. 그러니 뭐야? 나는 너 어차피 안 되니까,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수업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빠지고요. 시험 보는 날까지 특강을, 그때는 우리 뭐 이런 비디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수업만 진짜 열심히 듣는 거야. 하루 종일 듣는 거야. 막 10시간, 11시간 듣는 거야. 막 주간. 근데 시험을 봤어요. 같이 이제 친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일날 시험 보고 채점했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60점 나왔어요. 딱 60이야. 근데 얘가 가다반이야. 가다반 60이니까 한 달 내내 이제 악몽 꾸는 거야. 한 달 내내. 발표 날 때까지. 왜? 밀려 쓴 거 아닌가. 그 와중에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이게 점수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한 달 내내 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딱 발표하는데 딱 60이야. 그대로 붙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일을 훨씬 잘해요. 그때 현업을 했거든요. 제가 한자 10몇 년 지나고 만났어요. 제 친구랑 이렇게 잘 아는 애 가지고 어느 날 연락 와가지고 하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현업하고 있더라고. 돈 잘 벌어요. 점수가 문제가 아니요. 학교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뭐야? 일하는 건 점수가 관계없거든요. 그죠? 오히려 얘가 일을 진짜 잘하죠. 이쪽으로 해가 지금 돈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쪽으로 뭐 입주권 이런 쪽으로 분양권 쪽으로 막 전문으로 파고들어가지고 그쪽에서 막 이름만 대면 알아주더라고. 그쪽 대전 쪽에서는 누구 그러면 오빠 지금 내 이름 누구만 하면 다 알아줘 이쪽으로는. 그래서 진짜 그렇더라고. 돈 엄청 벌었죠. 그 남편 뭐 좋지 남편이 뭐 그죠? 와이프가 돈을 그렇게 벌어대니까 그죠? 그런 거죠. 자, 그 지금도 기억나요, 그죠? 근데 걔가 왜 기억나냐면 제 그 고향이 보은쪽인데 교회 다녔대. 근데 누구를 얘기하는데 걔가 내 친구예요. 그래도 친한 친구예요. 지금도 되게 친한 친구예요. 왜 내가 나 적적이냐 한다는 의미 있죠. 그놈이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살아 같이. 그래서 같이 살아고 교회를 같이 다녔대. 그래가지고 누구 하는 이름 다 되니까 아는 거야. 그다음부터 얘기 안 했어요. 왜?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골치 아파가지고. 그죠? 5배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요거는 이제 그거예요. 자, 별장이 나왔어요. 다는 안 할 거예요. 그죠? 자, 별꼴 5선주잖아요. 그럼 별장은 뭘 별장이라고 그래요? 상시 주거용이 아닌.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인데 평상시 거주 목적으로 쓰면 주택이고 그렇지 않으면 뭘로 봐요? 별장으로 봐요. 그리고 세법의 별장은 뭐라겠어요? 뭐 자청용, 우백구, 배산, 임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인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쓰면 우리 세법은 별장으로 봐요.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세법상 별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주거용 건축물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아파트잖아. 근데 거기서 뭐래 버려? 상시 주거 안 하고 뭐요?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쓰면 이런 뭘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 그랬죠. 근데 물론 근데 여러분 실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실제로 아파트를 별장용으로 쓴다 해서 그거를 걔네들이 별장으로 중과세할 확률은 거의 없죠. 왜?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주택으로 돼 있는데, 그죠? 아파트를. 그러면 은평구청 직원이 뭐 맨날 잠복근무해 가면서 너 내가 별장으로 쓰는지 안 쓰는데 꼭 잡아낼 거야. 너 한번 기다려봐. 그럼 1년 내내 잠복근무합니까? 저녁마다 가가지고 오늘 불 켜 있고, 오늘 안 켜 있고, 이거 합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거의 확률이 없어요. 근데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판단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늘 주거용, 요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늘 주거라는 게 도대체 1년에 몇 번을 거기 살아야 이게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조문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부속 토지까지 같이 중과세가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 지방세는 무조건 뭐가 나오면 부속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10배입니다. 이거 재작년 시험에 20배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고 10배. 그러니까 지방세는 무조건 경계 불분명 그럼 무조건 10배예요. 예외 없이. 그죠? 10배까지.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여러분 집주인인데 아파트를 세를 줬더니 세입자가 별장으로 썼어요. 이 중과세는 안 한다. 여러분 집주인이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별장으로 썼어. 중과세는 안 한다. 합니다. 왜냐? 자, 지방세는 물세라고 그랬죠. 물세. 뜻이 뭐예요? 뭐 중심이요? 그렇죠. 부동산 중심이에요. 과세를 할 때. 그러면 부동산 자체가 지금 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별장으로 쓰고 있으면 중과세가 되는 거지. 그거를 네가 쓰든 얘가 쓰든 그게 중요해. 사람 중심이 아니라 부동산 중심이니까 누가 쓰든지 간에 별장으로 쓰고 있으면 걔는 별장으로 중과세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입자가 별장으로 썼죠? 그러면 누구한테 중과세를 하느냐? 세입자냐? 임대인이냐? 누구다? 임대인, 집주인입니다. 그때는 집주인이 법적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다 했어요? 세법은 항상 뭘 생각해? 누구든지 세금을 내면 상관없어. 근데 안 냈을 때 누구한테 세금을 걷는 게 좋을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누구야? 집주인은 해놔야. 그래, 세입자는 뭐라 그랬어? 너 별장으로 썼니? 걸렸네? 죄수 납부에 걸렸어. 그럼 뭐요? 중과세 되잖아요. 그렇게 해고요. 알았어 해놓고 세금 낼게 해놓고 그날 밤에 또 짐 싸서 어디 간다 했어? 지리산 들어가서 반달곰하고 또 쎄쎄쎄하고 돌고 있죠. 못 찾아. 그러니까 누구를? 집주인을 해놔야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걔를 압류해가지고 강제 징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취득세에서 뭐 나오면 그 소유자와 취득세 행위를 한 자가 서로 다르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누구 찍으면 돼? 소유자 찍으면 돼요. 여러분 주체구주부 취득세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배운 거? 그 주체구주부 취득자 뜻도 뭐예요? 건물주로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는 세입자가 한 거잖아. 그죠? 실제 취득은 세입자가 한 거야. 근데 법적 납세 의무는 누구로 갔어? 주체구주부 취득자로 갔잖아. 얘도 지금 임대를 했는데 세입자가 별장으로 썼어? 그럼 누구한테 중과세? 임대인. 자, 좀 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면 중과세 한다겠죠? 근데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 공장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증설한 자가 서로 다르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누구한테 중과세? 소유자예요. 똑같이 가면 돼. 걔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유자 이외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뭐한다? 중과세 대상인데 이때 누구? 임대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재는 뭐 별장 얘기가 135페이지. 그 1번에 별장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주거용 건축물소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뭘로 쓴다고요? 휴양피소, 놀이 등의 용도로 쓰면 별장으로 본다 그랬죠? 가로 안에 뭐 대통령이 정하는 농어촌 주택은 뭐 제외다. 뭐 예외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예로 보는 경우 있는데 그럼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경계 불분명. 그럼 얼마? 10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골프장 나오죠. 자, 이때 골프장은 뭘 말해요?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시해가지고 있죠. 그런 회원제 골프장을 사면 중과세 하는데 이때 중과세를 뭘 한다? 신증설 시에만 중과세가 됩니다. 그럼 뭘 안 한다는 거야? 승계취득은 중과세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 만다고요? 신증설. 그러니까 기존에 골프장 있는 걸 사는 건 중과세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 골프장을 짓거나 증설하게 되면 중과세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회원제 골프장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일반 골프장이나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은 중과세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 참고에 보면 골프장 해가지고 신증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뭘 안 한다고요? 승계취득은 중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3번에 그 있죠. 동그라미 3번에 일반 골프장, 간이 골프장, 골프 연습장 및 현재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 안 한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 나오는데 자, 일단 뒤에 넘어가면 조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이 고급주택은 사실 시험에요. 얘가 지금 내용이 되게 많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최근에 거의 십몇 년 동안 안 나왔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내용상으로 다 볼 건 없습니다. 근데 안 하기 좀 뭐하니까 하는 건데, 자, 고급주택이 되려면 요건이 있어요. 뒷장에 나오죠. 136페이지. 그죠? 거기 박스 안에 고급주택의 기준이 있어요. 뭐 단독과 공동 쭉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읽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려면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주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1번이 요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돼요. 그리고 건물, 주택을 지었는데 건축물 연면적만 얼마야? 100평이 넘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전체 이 토지 건축물 전체 이건 공통이에요. 얘가 시가 표준액으로 9억이 초과돼요. 엔드. 그러니까 얘가 331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토지 건축물 합
합해서 공시가격이 얼마? 9억을 초과하면 이는 뭘 봐?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원래 이게 재작년에 개정된 거거든 사실은. 이게 원래 6억이었는데 9억으로 올리고 여기 기준이 또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단순화된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막 집을 사셨는데 단독주택을 샀는데 건물 연면적이 얼마야? 330일 넘어가고 그리고 걔들 공시가격이 얼마야? 두 개 합해서 토지 연말에서 9억이 넘어가면 고급주택으로 중과세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지 면적 있죠. 요 대지 마당 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하고 그리고 전체 9억 초과. 각각이죠. 둘 중에 하나죠. 대지 면적만 660이 넘어가고 전체 9억 초과돼도 고급주택이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 상관없이 뭐 건물 연면적만 330일 넘어가고 전체 9억 초과. 그러면 뭐다? 고급주택으로 보겠다. 그 숫자 외울 건 없죠. 얘가 331이고 얘가 60이니까 2배잖아. 그죠? 그럼 마당 면적이 더 넓죠? 마당이 660이 건물이 331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 더 하면 세 번째는 이거예요. 요 집에 얘가 야, 너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그죠? 초등학생인데. 그래. 그래 니네 집 놀러 갔더니 네 방 어디냐? 내 방 2층이야. 그 2층에 계단으로 갈라 했던 애가 뭐라 그래? 이리 와. 그러더니 이리 데리고 가. 어디 가래? 엘리베이터가 있어.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엘리베이터를 뚝 타고 올라가는 거야. 고급주택입니다. 누가 봐도 고급주택이죠? 근데 그 다음날 얘가 뭐라 그래? 야, 오늘 우리 집 놀러 가자. 우리 집 갔어. 걔네 집 갔어. 그때 뭐라 그래? 야, 걔도 너 집 어디야? 나 2층이야. 근데 얘가 뭐라 그래? 엘리베이터 계단으로 가. 야, 니네 집에 엘리베이터도 없니? 그래서 와, 우린 엘리베이터 없어. 그냥 계단으로 가. 계단을 딱 탔더니 계단이 시가 올라가. 위 계단이. 에스컬레이터. 어디야? 단독주택이야. 누가 봐도 고급주택이죠. 우리 에스컬레이터 어디 가야 타봐? 지하철이나 백화점 가야 한번 타보는 건데 얘는 집에 있어. 고급주택이죠. 한 명이 나머지 한 명이 뭐래? 야, 우리 집 놀러 가자. 우리 집 놀러 가자. 근데 올 때 삼각반스 하나씩 갖고 와. 그런 거야. 왜? 그랬더니 집에 수영장이 있어. 집에 수영장이 있어. 진짜 부잣집 어디요? 여러분 단독주택에 진짜 부잣집이 뭐가 있어?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옛날 드라마 보면 막 진짜 부잣집 나오잖아. 그럼 다 뭐가 있어? 수영장이 있어. 수영장이 있으면 여자 주인공 꼭 그 야심한 밤에 비키니를 입고 수영을 해요. 그럼 아주 극히 우연하게 남자 주인공 우연히 거길 지나가다가 그걸 봐. 그 여자가 멀쩡히 수영하다 갑자기 허부적거려. 그럼 남자가 일어나고 휙 해가지고 둘이 딱 붙잡고 뭐야? 눈이 마주쳤어. 그럼 어떻게 돼? 삐리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뭐다? 고급주택입니다. 얘네들은 금액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뭐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있거든요. 면적. 그래서 뭐 전용 면적 245 초과하고 복층일 때 274제곱미터 초과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다는 거지. 그냥 안 하기 뭐하니까 3월달이니까 한번 하고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이것도 외웠어요. 뭐 공동주택 아파트죠. 그러면 아파트에 이사를 오시면 공동주택이니까 서로 층간소음 조심하시고 이치에 맞게 사세요. 그래서 복층은 274, 245, 245초가 274 이런 식으로 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크게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고급주택이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내가 이제 만약에 시골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사셨어요. 여러분이 시골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사셨는데 마당에 포장이 쳐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안 열어보고 그냥 샀어. 시골 쓰러진 초가집. 그걸 사고 취득하고 나서 포장을 뜩 뜯어봤더니 뭐 있어? 수영장이 있어. 얘는 고급주택이 아니에요. 내가 고급주택이라니까 아까 수영장 있으면 고급주택이라고 했잖아. 집이 쓰러져 가더니 말더니 마당에 수영장 있는데 고급주택이지. 자, 그럼 큰일 났네. 그죠? 왜? 고급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중과세가 되잖아. 근데 이건 좀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어 법에? 네가 그걸 사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중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 후 며칠 안에 용도 변경을 하면 될까요? 취득세 날짜 무조건 며칠에 했어? 60일 그래요. 그럼 수영장을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수영장을 몇 교? 몇 고? 그걸 못 들어맺고 거기다 고기를 붕어 2마리 넣으면 되잖아. 붕어이 더 오면 얘가 양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영장과 여러분 양어장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들어가면 수영장이고 걔가 들어가면 양어장이야. 그죠? 그리고 와서 뭐라 그래? 여기 수영장 있네? 이야, 이게 수영장이냐? 저기 제대로 안 보이냐? 붕어 있잖아. 양어장이지. 그리고 이제 나 수영할 때는 같이 들어가면 되지. 그죠? 그 겸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용도로 바꾸면 돼. 며칠 안에? 60일 안에. 그런 중과세 안 합니다. 자, 그 얘기가 136페이지 맨 위에 다만 있죠.
136페이지.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를 변경공사 착공하면 중과세 안 하는데 상속을 받으면 항상 6개월, 9개월이에요. 이건 공통이에요. 상속은 항상 언제다? 6개월, 9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박스에 뭐 기준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별장, 뭐 그다음에 고급 주택 이런 거 별장 이런 것들은 뭐 골프장 이런 거 현실감이 없잖아 우리하고. 자, 고급 오락장. 얘는 그래도 우리가 다 해봤죠. 들어가봤죠. 고급 오락장이 뭐야? 빠진코, 슬롯머신, 카지노 이런 것들이죠. 여기는 한 번씩 다 가보셨죠? 안 가봤어? 나이트 가봤어 안 가봤어? 가봤지. 또 나이트는 가봤잖아. 나이트는 가봤잖아. 그 나이트가 고급 오락장 대표 주자예요. 뭐 지금은 여러분 나이트 못 가죠. 여기서 나이트 프리패스로 갈 사람 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연식 안 되셔가지고 못 들어가지, 그죠? 그죠? 뭐 연식 걸리잖아. 그죠? 그럴 수 있죠. 제가 만약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연히 코로나 풀려가지고 간만에 나이트를 갔어. 나이트가 춤을 추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를 만났어. 그러면 아는 체에 대해 말아야 돼. 그렇지, 쌩까야 돼. 그게 기본 예의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거 기억나요. 옛날에 대전에서 강의하다가 친구들이 이제 뭘 가는 나이트 가는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 근데 자리 하나 빈다고 가자고 해서 갔어요. 4명이서. 가서 이제 술 시켜놓고 이제 먹고 앉아있는데 애들 춤을 아주 추다가 나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분이 날 딱 보더니 90도로 인사해. 아줌마가.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막. 그때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 교수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니 나이트를 내가 왜 갔겠어? 어쩐 일이시니? 나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요. 나이트 가가지고 기본 맥주 먹고 나왔어요. 왜 거기서 거기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친구들 욕을 얼마나 먹었나? 근데 그분이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춰? 빨래를. 지금도 기억이 나. 얼마나 강렬한지. 빨래를 막 하는 거 막. 혼자 막 신났어 막. 우린 쫓겨났다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그게 예의가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 뒷골목으로 가다가 뒷골목으로 우연히 가다가 남자 여자 둘이 가는 저도 여자랑 같이 가고 여러분 남자보다 뒷골목에 둘이 마주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나가야 돼. 그냥 지나가야지. 모른 척하고 서로 지나가요. 기본 예의가 없어. 음지에서 만나면 서로 뭐 해야 돼? 쌩까는 게 기본입니다. 양지에서 만났을 때는 인사하고 음지에서 만나면 서로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모른 척 가야지. 내가 나이트 평생 2번인가 가봤는데 한 번은 그랬네. 거기 가가지고 교수님 어쩐 일이세요 하는 바람에 훅 가가지고 끝났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본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나이트가 대표적인 고급 오락장입니다. 근데 고급 오락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4번에 보시면 부속 토지까지 중과세 하죠. 그럼 얘도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똑같아. 몇 배? 10배. 자, 근데 나이트클럽도 똑같죠. 내가 나이트클럽을 사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죠. 제가 천안 성정동에 돔나이트가 있어요. 돔나이트. 뭔지 아시죠? 나이트가 돔이 있어요. 그래서 돔을 열어요. 열리는 게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 천안의 성정동에 나이트, 유명한 나이트가 있어요. 근데 걔가 옛날에 제가 그쪽 근처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뿌리 전에. 그날 한 번 여는 거 봤어요. 여름에. 돔을 딱 열어요. 별 막혔을 때. 그러면요. 그 온 동네가 시끄러워. 왜? 음악 저렁저렁한데 돔 열으니까 소리가 장난 아니죠. 근데 그 돔 나이트가 있거든. 제가 그걸 샀다 쳐봐. 근데 내가 나이트클럽이잖아. 내가 뭐 하려고? 나 나이트클럽 안 하고 나중에 이거 사가지고 뭐 할 거야? 천체 만환경 사가지고 돔 열어서 별자리 관측용으로 쓰려고 살 수 있죠. 근데 살 때는 뭐야? 고급 오락장이잖아. 나는 근데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죠. 그럼 똑같아요. 며칠 안에? 6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착공하면 중과세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른쪽 고급 선박은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게 이 얘기예요. 그게. 그죠? 보시면 골프장 신증설만 중과세하고 승계치 등은 중과세 안 하고요. 고급 오락장도 아까 말했죠? 60일 안에 다른 용도 쓰거나 용도 변경하면 중과세 안 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고급주택 똑같죠? 근데 여기서 여기 있죠. 자, 만약에 잘 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여기 별장 있다 쳐봐. 예를 들면 별장. 그죠? 이걸 사는데 이걸 사면 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요? 공수를 써가지고 만약에 이건 갑이 사고 야 이렇게 하면 중과세니까 별장 건물은 네가 사고 토지는 내가 사자 이렇게 사다 쳐봐. 얘 중과세 한다 안 한다?
만약에 이렇게 중과세 안 한다 치면 누가 집 살 때 한꺼번에 사겠어요? 합의해가지고 건물은 네가 사고 토지는 내가 사. 그럼 중과세 합니다. 왜? 말했죠. 이름 뭐라고? 뭐 중심이라고? 물건 중심이라고. 이 자체가 사치성 재산이니까 얘가 이걸 이렇게 나눠 사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사는 그 부동산이 뭐니까 별장이니까 중과세 하는 거고, 아니면 이거는 이번 달에 사고 그럼 알았어. 내가 혼자 살 건데 건물은 이번 달에 사고 토지는 다음 달에 샀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왜? 그러든지 말든지 결국 니네가 사는 건 뭐야? 별장이다. 아까 그러니까 별장 같은 개념이에요. 별장은 사치성이죠. 그러면 누가 그걸 사용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취득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결론은 뭐야? 그래서 니네가 사용하는 취득하는 부동산이 뭐면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뭘 하겠다? 중과세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사치성 재산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을 하든 시차를 두고 취득을 하든 무조건 뭐 한다? 중과세 한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 서류인 게 나오죠. 자,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한 번만 하고 마칠 거니까, 볼 거니까 여러분 이거 연락하지 마세요. 안 하기는 그렇고 하기도 그렇게 애매해요. 내용도. 그죠? 자, 과밀억제권역. 그랬죠? 공장을 새로 지었대. 그럼 중과세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을 말하죠? 근데 여기도 중과세가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용도지역 중에 공장을 지으라고 지정한 용도지역이 뭐예요? 공업지역이지. 공업지역이 뜻이 뭐예요? 공장을 여기다만 지어라 그런 얘기잖아. 그리고 용도지역이라는 거 여러분 자체가 우리 공법상 용도지역은 왜 용도지역을 정한 거예요? 난개발을 방지하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야, 네가 짓고 싶은 일 아무거나 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게 꿈이야. 그래서 여기 토지가 3필지가 있는데 이걸 분양했어.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앞에 낚시대 저수지 짓고 하니까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외로워. 왜? 옆에 아무도 없어. 근데 드디어 어느 사람이 여기 와서 공사를 하는 거야. 오, 잘 됐어. 무엇을 줘요? 장례식장을 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여기다 장례식장 지면 어떻게 해? 전원주택 짓는데. 그때 뭐라 그래? 이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땅에 내 마음 짓는데 할 말 없죠? 할 수 참았어. 어떻게 할 수 없죠? 자, 근데 이제 얘 옆에서 누가 줘? 아, 얘랑 친하게 되겠다. 화장터. 이렇게 지었어. 어떡할 거야? 그죠? 극단적인 예지만 좋은 점도 있죠. 여기 살다가 요리 가셨다가 원스톱 서비스. 옆집이니까 싸게 해주겠지. 그잖아. 장식장 있고 화장터 있고 얼마나 좋아. 멀리 갈 거 없어. 그냥 여기 다 해결돼. 그죠? 가실 때는 모든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는 거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요? 용도 지역을 정한 거예요. 그럼 공업지역에다 공장을 지었는데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공장을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에다 지으면 중과세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공장 산업단지. 산업단지도 공장 지으면 안 되고 공장 유치지역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제입니다. 이 유치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뭐라 그래요? 야, 여기다 공장을 치워. 유치하는 거지. 지자체는 공장, 대기업 공장 오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왜? 걔네 들어오면 그 지역에 완전 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수원이 왜 큰 거예요? 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성 하나 때문에. 울산은 현대중공업 하나 때문에 광역시가 된 거잖아.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죠.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쌍용이 들어왔는데 걔들이 잘못되는 바람에 막 지역 경제가 또 죽죠. 그 대신 걔는 뭐가 있어? 고덕에 또 뭐가 있어? 삼성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평택이 몇 년째 호황인 이유는 딱 하나죠. 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삼성이 고덕에다가 200조인가 투자해가지고 그거 하는 바람에 그쪽 막 상권에 엄청나게 살았죠. 그리고 뭐 벌써 몇 년째예요? 5년, 7년째 막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막 상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게 원래 어디로 가기로 한 거야? 아산으로 가기로 원래. 그게 원래 아산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명박이가 뭘 풀었어? 수도권에 공장을 못 짓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명박이가 풀었어요. 수도권에도 공장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걔가 어디로 가? 아산 안 가지. 왜? 평택이 났잖아. 평택은 수도권이었잖아, 그죠? 근데 평택을 못 들어간 거야. 근데 그걸 풀어버린 거야. 그 바람에 틀어졌어요. 야, 아산 못 들어가? 거기까지 말고 뭘로 가? 평택으로 가 해서 고덕으로 들어간 거지. 그 바람에 아산이 훅 죽었죠. 아산이 처음에는 들어왔으면 아산이 아마 지금 천안보다 더 클 거예요. 근데 그 바람에 그거 확 죽었잖아.
그죠? 뭐 개발하기로 했는데 막 그죠? 거기 아산 탕정에도 삼성이 있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는 거지.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공장을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이니까 중과세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뭐 신설한다요? 공장은 이때 공장은 도시형과 비도시형이 있거든요. 근데 도시형 업종은 중과세 안 합니다. 꼭 필요한 업종을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설은 새로 짓는 거죠. 얼마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을 지으면 신설로 봐서 중과세를 합니다. 그죠? 그랬고 증설은 늘리는 거죠. 증설은 기존의 연면적의 20% 이상 늘리면 증설이고 아니면 330제곱미터 초과해서 지으면 얘도 뭘로 보겠다. 증설로 중과세한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숫자 외울 건 없고요. 이렇게 해서 중과하겠다는 거지. 뭐를? 토지, 건축물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도 같이 중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게 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과밀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이거는 옛날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본점 주사무소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비영리 법인은 중과세 안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영리 법인과 비영리, 영리 법인의 경우만 중과세하고 비영리 법인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왜? 여기에 그럼 어떤 분이 여기에 영리, 비영리란 말이 없잖아. 이쪽. 영리 법인은 본점, 지점이란 말 써요. 비영리 법인은 본점이란 말 쓰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 주사무소라고 그래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공법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어디를 뭐 할 때는 뭐 이 조합은 뭐 비영리 법인이다 그래서 주사무소 소재 이렇게 나온 게 있어. 그럼 왜 그래?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본점일. 그러니까 은행은 뭐라 그래요? 국민은행 본점 지점 그러지 주사무소 분사무소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리법인은 본점이라는 말 쓰고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 분사무소라는 말 써요. 그러니까 본점 주사무소니까 영리 비영리 다 들어가는 거지. 그죠? 옛날에 나올 때는 여기다가 지점 분사무소는 중과세 안 하거든요. 그런 걸 내는 거지 묻어서. 그죠?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는 게 있다 보시면. 그죠? 그렇고. 그죠? 대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안 하기도 그렇고 그냥 이런 게 있다. 다 하면 여러분 되게 복잡한 게 얘가 이제 중과세 제외해가지고 막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져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나온다 치면 여러분 그게 138, 39 그죠? 140, 141페이지가 돼 있죠. 이거 여러분 다 하셔야 돼. 그리고 외워야 돼. 이거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아직까지는 최근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죠?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15회, 7회 그 사이에 별장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별장. 18회인가? 그때 별장만 하나 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이쪽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는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안 하기는 뭐하니까 대충 이런 게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는 기억하셔야 돼. 중과세 종료하고 중과세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죠? 머리 아프죠? 자, 여기 이거 풀고 시게요. 자,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지자체장은 조례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OX? X? 왜 X예요? 중과세 안 된다 했잖아. 표준세율만. 그러니까 얘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외울 때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이라고 외웠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이렇게 섞였을 때 얘가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안 보이면 의미가 없는 거죠. 보여야 돼. 근데 왜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처음에는. 이걸 봐야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럼 나중에 한두 번 풀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처음부터 막, 난 이게 보자마자 다 보여야 돼.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욕심부리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모의고사 볼 때 거기다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시험을 보면 안 된다.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분 상상하든 점수에 나왔어요? 좀 깜짝 놀라죠. 지금 벌써 시험지 찢어버린 사람 있을걸. 이 중에 얘기는 안 해도. 그냥 목요일날 보자마자 확 찢어버리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어제 금요일날 금요일날 좀 고민했겠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토요일 아침에도 이걸 학원 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 그냥 열받는데 오늘 한잔 해? 뭐 이런 거. 오늘은 다행이야. 보통 일요일날 보거든요. 그럼 내일 본단 말이에요. 내일 시험 딱 보면 월요일날 제가 천안 월요일 수업이거든요. 시험 본 날 월요일은 반은 빠져. 매달. 왜? 그날 저녁에 이제 뭐 한 거요? 술 마신 거야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고민한 거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습지도 않겠고 그러니까 에이씨 몰라 쉬어. 그래서 꼭 월요일에 빠져. 그러면 안 돼요. 아직 이제 3월달 이제 처음 시험 봤는데 기대치 가지면 안 된다 했잖아요. 2번 건축으로 인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서 원시 취득으로 해당 취득세를 적용한다. 5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면적 증가. 없던 면적이 늘어난 건 뭐다?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무조건 얘 나오면 원시 취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 외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OX? 틀렸어요. 그죠? 이거 농지로 읽으면 안 돼. 요게 잘 보셔야지. 농지가 아니잖아. 얼마야? 1000분의 40이지. 이게 여러분 기출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많이 틀리죠. 왜? 이걸 농지를 읽어요. 대부분이. 근데 10명이면 저도 만약에 보면 똑같이 농지를 읽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안 풀어보면. 시험에 기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오면 진짜 많이 틀렸죠. 맞았다고 하는 거야. 왜? 희한한 게 그리고요. 다른 세율을 기억 못 하다가 이런 거라면 기억이 나. 갑자기 농지, 농지, 그렇지, 농지 1000분의 30이고, 농지 아닌 거 1000분의, 내 생각한다. 이때만 생각나. 그래가지고, 농지 1000분의 30 하고 장렬히 전사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랬으니까, 1000분의 40이 맞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난이도라는 건 아니죠. 이런 건 난이도가 아니라니까. 내가 얼마나 숙련이 돼 있었냐. 그래서 실수를 얼마나 하느냐는 이 차이라니까요. 그 숙련해서 실수만 안 하시면, 무조건 세법 10개는 맞는다니까. 그럼 거기서 우린 족한 거지. 10개면 족한 거지. 그죠? 더 이상 갈 필요 없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